안녕하십니까. AP서치 임상원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봉 협상 시에 체크해 보실 포인트 중에서 기본급이나 성과급처럼 굵직한 항목은 아니지만 합쳐 놓으면 적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연봉의 기본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입사를 통해 미루어질 수 있는 임금 인상, 진급, 성과급 지급 조건과 대상의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급과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가 연봉 협상에서 가장 큰 항목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금 또는 얼라우언스라고 부르는 교통비나 식대, 통신비, 각종 수당, 퇴직금이나 복리후생,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나 스톡 옵션 등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연봉 협상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교통비와 식대는 직접적인 금전,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합치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므로 연봉 협상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교통비는 보통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교통비가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어느 직급 이상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내가 교통비가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로 가게 되신다면 그만큼 이익이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유류상품권이 지급되는 방식도 있고 교통비 대신 통근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에 통근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교통비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되겠죠. 식대는 보통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식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식대가 월 20만 원이 되면 년 2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들은 식대 대신 점심 식사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내식당도 없고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가 나오는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이 또한 그만큼의 연봉 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와 비슷하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업직무와 같은 특정 직무에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전 직원에게 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는 업무용 핸드폰과 요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당은 자격수당처럼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고정성 수당과 함께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할 때 생기는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근이나 주말 근무 수당은 일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교통비처럼 다른 명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의 경우는 대휴 제도를 이용해서 평일날 하루 쉬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에게 가장 좋은 건 이런 수당 안 받더라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 안 하는 게 최고이겠습니다만 직무 특성상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봉 협상 시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년 급여의 1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주는 회사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당장의 이익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확실한 이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혹시라도 사회생활 초년차이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란 입사하실 때 입사를 조건으로 일시불로 받는 일회성 보너스를 말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각기 다르지만 우수 인재의 영입을 위해서 활용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책정된 연봉은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고 대신 그 차이를 사이닝 보너스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도 쓰입니다. 그 외에 순수하게 입사 축하금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다 채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연봉 협상 시에 무조건 사이닝 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에는 조건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보너스는 입사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지만 2년 또는 3년처럼 약정된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약정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일할 정산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재직자에게 주는 리텐션 보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니고 있는 분에게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년 동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주요 책임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이분을 2년 동안 묶어놓기 위해서, 즉 2년간 근무해 주시는 조건으로, 물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회사의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스톡옵션도 채용 시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줄 수 있는 복지는 정말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도 있고, 특정 대상자만 받을 수 있거나, 임직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택근무나 출퇴근 제도 등도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자사 제품을 할인해 준다거나 건강검진을 부모님까지 확대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건강보험금을 모두 부담해 주는 회사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자금도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택자금 대출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회사에 좋은 복지 제도가 있어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면 별 감흥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마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를 주어서 그곳으로 물건을 사거나 어학, 학습이나 체력 단련 지원비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리후생은 다른 회사에 이직하실 때 연봉 협상 테이블에 끌고 가기에 까다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들어온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인정받기 쉬운데요. 마찬가지로 교통비나 식대를 익스펜스, 즉 실비로 정산해 주거나 별도의 법인카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실 때 증빙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연봉 협상 시에 이런 것들의 증명을 요청하는 것은 연봉을 깎고자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연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증명 못한다고 인정 안 해주면 합격하시고도 그 회사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인정해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고 그분도 만족해서 오래 다니시니까요. 단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 이후에는 회사 내규 또는 형평성, 내가 면접을 본 결과, 나의 희망 연봉 등을 고려해서 오퍼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AP서치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포지션 의뢰 및 문의는 AP서치 홈페이지 또는 여기에 보이는 대표 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